한 입에 쏙 톡톡 터지는 달콤한 맛에 블루베리라는 과일의 사랑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블루베리는 맛과 영양까지 갖춘 미국의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입니다. 이렇게 효능과 맛까지 좋은 블루베리 나무를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취미로 재배하시는 분들께 쉽고 빠르게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블루베리 나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블루베리 나무가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중에서 소나무와 잣나무가 블루베리 나무와 찰떡 궁합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소나무와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잣 열매가 맺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바로 아래를 보면 노란 잎과 잣송이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잣송이들이 솔방울과 비슷해 보이죠? 블루베리 나무를 전문으로 재배하는 농장에서도 잣을 수확해서 열매를 빼내고 나온 잣 껍질을 구입해서 블루베리 농장에 해마다 멀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잣 껍질의 비용도 가격이 높아서 농장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취미로 재배하는 분들께서도 꼭 해야 할 일이 이런 고급 자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블루베리 나무를 비용 들이지 않고 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잣송이도 좋은 자재이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잣나무 잎도 효과가 좋습니다. 겉에 낙엽을 살짝 걷어내면 이렇게 새까만 부엽토가 나옵니다. 이 부엽토를 블루베리 나무 밑에 가져다 놓아주기만 하면 영양분이 블루베리 나무가 바로 흡수할 수가 있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특별한 재배 기술이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70%는 블루베리 재배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부숙된 부엽토들 속에는 블루베리와 잘 맞는 영양 성분들도 많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뽀얗게 피어있는 건강한 미생물들도 많아서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산속의 부엽토를 가져오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를 채취할 때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원수의 소나무 부산물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원에 소나무가 몇 그루씩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나무를 키우다 보면 전정을 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소나무 잎과 나무 가지도 해마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가지들도 블루베리에게 아주 좋은 자재입니다. 이런 생소나무 가지와 잎을 바로 사용해도 나무에 피해는 전혀 입지 않는데요. 사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제가 애지중지 가꾸고 있는 저의 블루베리 농장의 모습입니다. 나뭇가지들이 모두 추운 겨울을 버텨내느라 붉은색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뭇잎도 하나도 없는 앙상한 가지이지만 제 눈에는 예쁘게만 보이네요. 그리고 이곳은 블루베리 전용 자재 피트모스 없이 식재한 나무들입니다. 식재한 지 1년이 지난 모습인데요. 두둑을 높게 만들어 주었지만 벌써 푹 가라앉아 있네요. 그래서 블루베리 나무는 식재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 나무인데요. 나무들도 우리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먹는 것부터 운동까지 꾸준히 관리를 하듯이 나무들도 그렇습니다. 관리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 세 그루를 식재했는데요. 블루베리 나무들이 잘 커주었고요. 꽃눈도 토실토실 많이 맺혀 있네요. 블루베리 나무의 특성을 알고 재배하는 사람들은 블루베리 키우기가 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블루베리를 땅에 심어만 놓고 관리를 해주지 않는 분들은 나무를 심고 죽이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이 블루베리 나무를 식재하신 분들을 위해서 1년이 지난 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 겨우내 뿌리를 내리고 자란 잡초부터 뽑아내고 작업을 해 볼 건데요.
이런 겨울풀들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면 무섭게 자라기 때문에 꼭 뽑아 주어야 합니다. 블루베리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 속에는 수분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땅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땅을 살짝 파보았더니 작은 굼벵이가 하나 보이네요. 이런 것들은 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짝 말라있는 멀칭을 걷어내었더니 건강한 실뿌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뿌리가 뻗어있는 흙도 산속의 부엽토처럼 부들부들하고요. 수분 유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피트모스 없이 식재하는 영상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영상을 찾아보기가 어려우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란에 식재했던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푹 가라앉아 있는 블루베리 나무 두둑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시작해 볼 건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으니까요. 잘 보아주세요. 이 나무는 소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가지고 왔고요. 시간이 여유가 될 때 더 많이 가져다가 멀칭을 해줄 계획입니다. 블루베리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유기물은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 주어야 나무 뿌리들이 멀리까지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칭은 첫 번째로 신경 써줘야 하는 필수 작업이고요. 제가 지금 소나무 전정한 가지를 블루베리 나무 밑에 잘라서 놓아주고 있는데요. 블루베리 나무는 산성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나무 부산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농장에서는 토양의 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도는 4.5에서 5.5 정도를 맞춰 주어야 생존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나무를 식재할 때 소나무 파쇄목이 완전히 부숙된 것과 소나무 밑에 부엽토를 이용해서 배지를 만들어 주었고요. 소나무 잎으로 멀칭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해마다 반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블루베리 전문 농장에서는 토양의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유황을 살포해 주고 있는데요. 유황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인터넷에 농업용 유황을 검색하시면 소량부터 대용량까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입해 두고 사용하시면 블루베리 키우기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유황은 낮은 온도에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요. 온도가 13도 이상으로 따뜻해지면 박테리아가 유황을 산화시켜서 황산을 만들어주면 토양의 산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유황을 살포하고 pH가 낮아지는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길기 때문에 블루베리 묘목을 식재할 계획이라면 토양에 미리 뿌려서 작업을 한 후에 식재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토양의 산도를 낮추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서 주기적으로 꼭 사용하는 자재가 유황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자두나무입니다. 요즘은 요실수 나무들을 전정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정원수나 유실수에서 전정하고 나온 나무 가지들도 블루베리 나무에 멀칭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농장의 잔사들은 소나무의 부산물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이런 것이라도 꼭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소나무 부산물이 넉넉하게 있다면 블루베리 나무에는 소나무가 가장 좋기 때문에 소나무 100%만 사용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소나무 구입이 어렵다면 이런 나무의 잔사들도 아주 좋은 자재입니다. 블루베리 전문 농장에서도 소나무 파쇄목 구입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요. 제 농장에서는 아로니아 나무 전정을 한 것을 블루베리 나무 밑에 멀칭을 해 주었는데요. 블루베리 나무 성장에 피해 없이 나무가 성목으로 잘 자라주어서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구입하기 쉬운 자재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재는 들깨떼입니다. 요즘 봄맞이 하느라 이런 것들을 밭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요. 들깨떼도 블루베리 나무 멀칭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제 농장에서는 사용하고 있고요. 안전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 나무를 재배하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배운 것들이라서 자신 있게 사용하시라고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유기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런 들깨떼는 1년만 지나면 형체도 없을 만큼 푹 가라앉아서 블루베리 나무에 양분이 되어주고요. 전정한 나뭇가지들은 2년 정도가 되면 만지기만 해도 바삭바삭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블루베리 멀칭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멀칭 자재가 넉넉하다면 블루베리 나무 포기 밑에만 놓아주는 것보다 1m 넘는 곳까지 놓아주면 나무의 뿌리가 멀칭 자재가 놓여진 곳까지 뻗어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뿌리가 건강하게 멀리 뻗어나가면 블루베리가 빠르게 성목으로 자라줄 거고요. 블루베리 맛도 더 달콤해집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름 가뭄에도 물을 주지 않아도 수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무들이 잘 버텨줍니다. 저는 작년에 이 나무들을 식재한 직후에 물을 딱 한 번만 주었는데요. 그런데도 나무들이 죽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지요. 그리고 건강한 가지들도 쑥쑥 자라 주었습니다. 멀칭을 해주고 난 후에 한 가지를 또 추가해주면 수분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멀칭 자재들이 분해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멀칭 자재 위에 밭에 있는 흙으로 덮어주면 멀칭 자재가 수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블루베리 나무의 뿌리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흙을 보충해 줘서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면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흙을 사용하는 방법은 멀칭 자재 위에 뿌려주면 됩니다. 저는 흙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와 같이 살짝만 뿌리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신다면 넉넉하게 뿌려주시면 더 좋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을 빠르게 성목으로 키우고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블루베리 나무 관리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블루베리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맛있는 열매를 한아름 안겨 드릴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산골여행과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저의 영상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